자,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7월 대개강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자, 1교시 들어가기 전에 이 시간에 간단하게 2025 한국사 키워드 한국사 커리큘럼 소개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에듀윌에서 한국사를 담당하고 있는 한유진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자, 칠 거면 확실히 쳐야죠. 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자, 우리가 1년 과정을 함께 할 텐데 먼저 이 시간에 1년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커리큘럼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면상으로도 배부가 되었습니다. 다 받으셨죠? 글씨가 좀 작아요. 왜냐면 1년 과정을 쭉 싫다 보니까 글씨가 좀 작거든요. 그래서 안 보이시는 부분은 지면상의 커리큘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7월, 8월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금 이제 7월 대개강에 맞춰서 많이들 오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지금 기존에 우리 5월, 6월에도 또 3, 4월에도 함께 하신 분들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반갑고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오신 분들 환영하는데요. 7, 8월부터 이제 기본 이론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있는 기본 이론과 심화 이론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서 기본 이론을 다 하고 심화 이론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가 크게 두 파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전근대사 파트와 근현대사 파트가 있거든요. 전근대사는 구석기부터 어디까지? 조선 후기까지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근현대사 파트는 흥선대원군부터 현대사까지를 의미합니다. 좀 내용이 많지요. 그래서 나누어서 공부하는 거예요. 기본 이론 시기에는 전근대사의 기본과 심화 내용을 다 다룰 겁니다. 이해되세요? 전근대사. 그래서 다른 과목과 달리 기본 이론 한번 끝냈다고 한국사 한 바퀴를 다 돌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한국사는 어디까지 끝나야 한 바퀴가 돌아가는 거예요? 심화 이론까지 가야 한 바퀴 진도가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기본 이론에서 전근대사의 기본과 심화, 그 다음에 심화 이론에서는 근현대사의 기본과 심화 내용 학습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옆에 복습 강의라고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붙었죠. 우리가 현강에서는 금요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시까지 수업이 이루어지죠. 4시간, 4시간. 그래서 총 8티의 수업이 이루어지는데 인강으로는 그 다음 주 월요일 이 8강이 한 번에 업로드 될 예정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한 번에 8강이 다 올라갈 겁니다. 이 복습 강의는 언제 이루어질 거냐면 그럼 8티 수업이 끝난 다음에 일주일 8티 수업이 끝난 다음에 토요일에 그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되짚어보는 강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복습 강의 때 활용될 교재가 바로 이 암기장이에요. 교재 구매하셨지요? 시크릿노트와 함께 암기장 같이 나갈 건데 이 암기장으로 복습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날 그 주에 배운 내용을 키워드로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암기장 한번 열어보실래요? 보셨어요? 암기장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주관식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중요 키워드에 빈칸 처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먼저 활용하는 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괜히 여기 빈칸에 처음부터 답 쓰면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한 번밖에 못 보겠죠. 이거는 시험 때까지 계속 볼 교재예요. 여러분 영단어 암기하듯이 그렇게 볼 교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같은 걸로 오른쪽을 가리세요. 이렇게 있으면 자 같은 걸로 오른쪽을 가리시고 블랭크에 뭐가 들어갈지를 계속해서 상기하면서 암기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암기 훈련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 복습 강의에서 이 내용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이 복습 강의는 길지가 않아요. 10분에서 15분 정도로 할애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에 배운 8티를 한 10분, 15분 정도로 정리하면 모든 내용을 다 상세하게 다루지는 못하겠지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내용만 딱딱딱딱 짚고 이런 내용 우리 공부했었지? 라고 복습하고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심화 이론도 마찬가지예요. 심화 이론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심화 이론은 32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정근대사는 64강. 아무래도 범위가 많죠. 구석기부터 조선 후기까지니까. 그래서 64강으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심화 이론은 32강인데 현강에서는 금요일 오후에 수업이 이루어질 거예요. 심화 이론. 아세요? 전체적인 에듀윌 그 학원 시스템에 관한 그거 받으셨나요? 모르셨어요? 그럼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을 드리면 7월 대개강에서만 기본 이론이 오전에 진행이 돼요. 그리고 앞으로 이 한국사 수업은 계속 오후에 진행이 돼요. 오후 커리가 정규 커리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금요일, 토요일에 7, 8월에는 금, 토, 오전에 한국사 수업이 있다면 9월, 10월부터는 그게 다 금요일 오후 수업이 정규 수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전에는 뭐 하죠? 오전에는 현강생분들을 위해서 회독 강의가 계속 이루어질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회독 강의가 계속 이루어질 거고 오전 수업에 전공 수업이 배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전공 수업을 들으시던지 아니면 회독 강의 들어오셔서 계속해서 반복 훈련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정규 커리가 오전에만 7, 8월에만 오전에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9월, 10월 여기는 다 오후, 금요일 오후 2시가 정규 수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9, 10월에는 금요일에만 수업이 있어요. 금요일에만. 7, 8월에는 금, 토, 오전에 수업이 있다면 여기는 이제 금요일 오후에만 수업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스케줄 잡으실 때 이렇게 생각하시고 잡으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32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교재는 이 부분이 이제 작년과 가장 달라진 부분인데요. 시크릿 노트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작년에는 7, 8월부터 기본서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이제 9월, 10월에 가서 시크릿 노트로 압축 강의가 진행이 되었는데 많은 합격생 분들이 이제 오세요. 지금도 이제 국가직 발표가 있었고 이제 지방직은 최종 발표가 아직 안 났죠. 그래서 합격생 분들이 오시면 뭘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질문을 드리냐면 수업 들으면서 좋았던 점. 그 다음에 또 수업 들으면서 개선할 점 무엇인지 앞으로 좀 개선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점들을 꼭 공식적으로 두 가지를 물어봐요. 그러면 많은 그 수험생분들이 뭐라고 하셨냐면 합격생분들이 처음부터 시크릿 노트로 나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근데 기본서는 장점이 뭘까요? 두껍죠. 그래서 굉장히 자세합니다. 굉장히 내용이 자세해요. 그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사료도 많이 들어가 있고 사진 자료도 들어가 있고 자세하다는 게 장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단점으로 보자면 그게 이 자세하다는 게 또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자세하니까 한 설명에 대해서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서술이 되다 보니까 이게 한눈에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근데 우리가 시험을 볼 때에는 단권화 교재를 준비해야 되는데요. 항상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오늘이 시험 전날이다. 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시험 전날인데 오늘 뭐 볼지를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공부 과정을 줄여 나가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공부 과정, 그러니까 공부량을 줄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 과정 자체를 하나로 깔때기로 이렇게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험 전날인데 기본서도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기출 문제도 봐야 될 것 같고 암기장도 봐야 될 것 같고 시크릿 노트도 봐야 될 것 같고 키워드 사료집도 봐야 될 것 같고 진짜 봐야 될 게 많은 것 같죠. 근데 시험 전날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시험 전날 그러면. 그 아직까지 정리가 다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럼 시험 전날 이것만 봐도 돼라고 하는 자기만의 무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한국사는 시크릿 노트가 될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가져갈 교재 이게 바로 시크릿 노트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단권화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든 내용들이 다 나와 있진 않죠. 특히 사료 같은 부분들 슬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사료를 다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내용들은 다 들어가 있죠. 빠짐이 없어요. 거의 다 들어가 있는데 사료 이런 부분들은 다 들어가 있지는 않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교재로 여러분이 단권화를 시켜야 되는 거고 만약에 기출 선지 중에 여기 안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나는 이 부분이 헷갈리는데 여기는 기출 문제가 다 들어가 있지는 않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들 내가 헷갈리는 부분들을 여기다 조그맣게 적어 놓는 거예요. 뒤에 여러분 메모 공간도 실어드렸어요. 메모 공간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메모장이 몇 장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활용하셔서 여기다가 단권화 시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시험 전날 뭐만 볼 수 있게끔 시크릿 노트만 봐도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기본서로 쭉 나갔어요. 기본서로 쭉 나가고 9월, 10월부터 이제 압축 시크릿 노트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결국에 가져가는 교재는 기본서가 아니라 뭐니까 시크릿 노트다 보니까 앞에서부터 그냥 시크릿 노트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그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이게 또 제 혼자 마음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회사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잘 타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기본서 사용하지 않고 시크릿 노트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유익할 것 같고 2번 반복이 이루어져서 여러분들한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본 이론 한 번 듣고 문제 풀면 점수가 잘 나올까요?
응? 절대 아니에요. 기본 이론 한 번 듣고 문제 풀었는데 교수님 저 40점 나왔어요. 50점 나왔어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뭐가 안 되었기 때문일까요? 암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게 그냥 내용상으로 지면상으로의 내용이지 이게 내 머릿속에 온전히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최소 기본 이론은 2번은 들으셔야 돼요. 기본 이론이라는 건 개념 이론을 2번은 들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이론, 심화 이론 들으신 다음에 압축 기본 이론까지 여기까지가 필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작년에는 이게 무조건 필수였어요. 압축 기본 이론 강의. 왜냐면 이게 뭘로 이루어지니까 시크릿 노트로 이루어지니까 앞에는 기본서로 이루어졌고, 근데 올해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시크릿 노트로 진행이 되니까 나 시크릿 노트 강의 한 번 다 들었어. 이제 개념 안 듣고 계속 이제 문제 풀 거야. 이렇게 접근하시면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개념을 한 번 듣고 문제를 풀어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개념을 최소 2번 이상은 들으시라는 거. 그래서 앞에서는 강의가 한 번 하면 몇 강입니까? 96강이죠. 전체 한 바퀴를 돌리는데 96강이에요. 압축 기본 이론 강의는 64강으로 좀 줄여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2가지는 꼭 들으시라는 거. 또 이게 어디에서 유용하냐면 여러분은 7월 대개강에 맞춰서 아주 잘 오셨는데요. 중간중간에 들어오시는 분들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이 계세요. 9월 달에 오시고 또 11월 달에 오시고 이제 내년 1월에도 오시고, 그런데도 그런 분들 중에서 합격생들이 많이 나옵니다. 진짜로 단기 합격, 6개월 만에 합격했어요. 7개월, 9개월 만에 합격했어요. 이런 수강 후기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따라오라는 대로 따라오시면 합격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또 유용한 강의가 이 강의가 될 거예요. 뒤에 들어왔는데 들을 강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압축 기본 이론도 꼼꼼하게 나가기 때문에 뒤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 강의부터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최소 2번은 들으셔야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이 강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현강에서 이제 9월부터는 오후에 진행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오전 시간이 빌 거 아니에요. 그 오전 시간을 활용해서 쭉 나갈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한국사는 반복밖에 답이 없어요. 여러 번 반복하는 길이 고득점의 길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오전에 한국사 쭉 압축 기본 이론으로 회독 돌리시고 이제 오후 수업 정규 커리 타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11월부터 단원별 문제풀이가 들어갈 겁니다. 기출문제 이제부터 들어가는데 여러분 너무 조바심 내지 마세요. 처음부터 뭔가는 해야 될 것 같고 공부해야 된다라는 게 문제를 풀어야 좀 내가 공부한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기출 문제를 가지고 막 이렇게 끙끙대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기출 문제 풀이가 여기에 들어간 건 다 이유가 있어서예요. 개념이 안 잡힌 상태로 기출 들어가면 시간이 엄청나게 할애되겠죠. 기출 문제를 푼다는 건 문제 읽고 그냥 답만 체크하고 끝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선지 분석이 다 이루어져야 기출 문제를 푼 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앞에 개념을 모르면 선지 분석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져요. 그거 찾는 데만으로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허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 앞에서부터 기출문제 풀려고 막 너무 욕심내지 말라는 거. 하지만 기출문제를 보는 건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32강으로 진행이 될 거고 이건 단원별로 쭉쭉쭉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그 다음에는 1, 2월에는 연도별 기출문제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연도별 기출문제라는 건 뭐겠어요? 실제로 이제 기출문제 2024년부터 거꾸로 가면서 쭉쭉쭉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여기는 단원별로 기출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지만 여기는 전범위겠죠. 이해되세요? 여기는 전범위 기출문제를 풀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 8개년 가까이 7, 8개년 되는 그런 문제들을 풀어볼 거예요. 그 다음에 3, 4월에는 국가직 대비 동영 모의고사가 진행이 되고요. 5, 6월에는 지방직, 그 다음에 서울시 대비해서 동영 모의고사가 진행이 될 겁니다. 여러분 국가직 시험은 올해는 3월에 있었죠. 보통 4월 초에 있어요. 올해는 선거 때문에 조금 빨리 있었는데 보통 4월 초쯤에 있거든요. 3, 4월에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지방직 시험은 6월에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방직하고 서울시하고 이제 문제가 뭐가 되었어요? 통합이 되었어요. 우리 시험 문제의 문제 출제처는 어디일까요? 바로 인사혁신처입니다. 인사혁신처인데 좀 주의하실 게 뭐냐면 서울시 자체 문제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직렬이 서울시 자체에 문제에 도전하시는 분들은 인사혁신처 출제처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문제가 더 까다로워요. 여러분 옛날에 공무원 시험 한국사는 어땠을까요? 어렵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공무원 한국사는 되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지역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는데도 듣도 보도 못한 데서 문제가 나와요. 굉장히 지역적인 데서. 교수님들도 잘 몰라요. 너무 구석에 있어서.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나왔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중요한 내용에서 물어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문제가 요즘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서울시 자체의 문제는 약간 예전형의 문제예요. 그래서 나는 서울시 자체 출제 문제를 대비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 진도 나가는 것보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지역적으로 공부를 해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근데 대부분은 보통 국가직 지방직 시험에 응시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체 출제는 조금 더 까다로울 수 있다라는 거. 지역적으로 나온다라는 거. 예전의 방식대로 나오기 때문에 서울시 자체 그 기출문제를 조금 잘 보시라는 거.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네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법원직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법원직도 출제처가 달라요. 인사혁신처가 아니라 뭘까요? 법원행정처예요. 그래서 문제가 좀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이 다르진 않아요. 법원직 시험이 예전에는 공무원 시험보다 좀 쉬웠어요. 9급보다. 그런 쉬운 정도의 난도였는데 요즘에는 공무원 시험이 워낙 해졌어요? 쉬워졌죠. 그래서 법원직 시험이 오히려 어렵다기보다 그냥 난도가 적정해요. 법원직 시험도 난도가 적정합니다. 법원직 시험은 가장 한능검과 좀 유사한 시험의 형태예요. 그래서 법원직을 나는 준비한다 하시는 분들은 사진이나 자료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사진이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꼼꼼하게 신경 써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진행이 될 예정이고 그다음에 이제 제 강의는 특강도 쭉 이렇게 1년 커리로 진행이 됩니다. 유료 특강도 있고요. 무료 특강도 있어요. 무료 특강은 여러분들 다 들으시면 좋겠죠. 유료 특강도 꼭 필요한 것들을 넣어놓았기 때문에 1년 커리 쭉 따라오시면 너무 좋아요. 먼저 암기장 강화훈련 특강이 7, 8월에 열릴 예정인데요. 암기장 강화훈련은 뭐냐면 우리 암기장 제가 막 강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초반에는 암기장 시험을 엄청나게 강조해요. 왜냐면 개념 암기가 중요하니까. 얘기했잖아요. 강의 듣는다고 문제 풀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강의 많이 들었다고 문제가 절대 풀리지 않아요. 내 거로 숙지해야 문제가 풀리는 거거든요. 그 숙지의 과정은 암기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시켜 드릴 거예요. 내용 충분히 이해시켜 드릴 거고 이해 못 시키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죠. 내용은 충분히 이해시켜 드릴 건데 그 내용을 여러분이 반드시 암기해야 문제가 풀릴 겁니다.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풀려면 반복 학습을 통해서 암기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암기장 어떻게 이제 할 거냐면 테스트를 볼 건데 제가 작년도 있었고 재작년도 있었고 그 재작년에도 있었는데 그 전에는 이걸 자율적으로 운영을 했어요. 암기장 테스트를 자율적으로. 그래서 제가 테스트 받을 테니까 하실 분들만 남으세요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어땠을까요? 이렇게 다 앉아 계세요. 시험 본다고. 점차 이게 자율적이다 보니까 점차 한두 분씩 맞으세요. 왜 그럴까요? 자신이 없으니까. 왜냐면 저는 암기장 시험 본 다음에 꼭 점수를 확인하거든요. 한 바퀴 이렇게 쭉 돌면서 점수를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없어요. 점차 가면서 이제 안 외워오시는 거죠. 그래서 점차 빠지고 나중에는 반토막이 나요. 그런 걸 보면서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보면 저는 이제 형광생분들 많이 보잖아요. 그럼 어떤 분들이 성적이 잘 나올까요? 암기장 훈련 처음부터 끝까지 잘 참여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성적이 잘 나와요. 그러니까 암기가 되니까 문제가 잘 풀리는 거고 성적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부터는 이 과정을 필수 과정으로 넣었어요. 필수 과정으로 나가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시험 본다고 나가시면 안 돼요. 이 과정을 필수적으로 넣었어요. 그만큼 암기장 시험이 굉장히 입증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얼마 전에도 지지난주 합격생분이 찾아오셨는데 국가직 이번에 합격하신 분 많은 합격생분들이 오셔서 제가 어떤 점이 제일 좋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암기장? 아니에요. 1위는 뭘까요?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시크릿 노트예요. 시크릿 노트. 여기에 빠짐없이 다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거의 100페이지 조금 넘는 분량이거든요. 그것만 보면 한국사 1회독을 할 수 있으니까 회독이 빨라서 좋았고 그냥 찾아보기도 쉽고 이게 도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진처럼 각인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았다 이런 얘기 되게 많으세요. 보통 이제 시크릿 노트를 꼽는데 그분은 암기장이 너무 좋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물론 암기장이 좋다는 말도 많습니다. 근데 암기장이 좋다라는 건 뭐냐면 자기 자체가 어느 정도 한국사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까지 이렇게 디테일한 내용까지 그러니까 암기장 훈련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시크릿 노트는 아무래도 좀 압축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설명 개념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서술리진 않았어요. 그 개념에 대한 설명을 제가 수업 시간에 풀어서 해드리는 거지. 이해되세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다 암기장에는 서술이 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교과서처럼 여러분들이 읽기 쉽게끔 교과서처럼 쭉 이게 풀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암기장인과 암기장 시험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항상 몇 점 맞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셨대요? 항상 90점 이상 맞았다고. 그러니까 90점 밑으로는 떨어진 적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암기 훈련이 되어야 문제가 풀린다라는 거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교재도 이거 여러분이 쓰지 않았으니까 이 내용이 뭐다라는 거 한눈에 잘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그 훈련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암기장 강화 훈련 때에는 여기서 이 긴 줄에서 키워드가 뭐고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봐야 되고 빈칸에 키워드가 쳐 있지만 이것만 다일까요? 이것만 중요할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다른 그 문맥 가운데서 중요한 포인트들 다 짚어드릴 거고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1년 동안 암기장 공부하실 때 이렇게 짚어드린 내용들을 중심으로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암기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풀어주고 그 다음에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까지 한번 풀어볼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단답식으로 공부를 했는데 실제로 문제가 풀리는지 진짜로 이 개념을 암기했더니 실제로 기출문제가 풀리는지 그 과정까지로 훈련해보는 특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암기장 강화 훈련 특강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 사료 특강이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필수 특강이라고 적혀 있죠. 특강이 많은데 이렇게 많은데 교수님 저는 좀 사정이 좀 힘들어요. 딱 하나만 들어야 된다면 뭘 들어야 될까요? 하시면 무조건 이거 들으시라고 추천을 드려요. 여러분 한국사는 개념만 한다고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에요. 시험 문제 보셨어요? 기출 문제 보셨어요? 다 뭐가 남아 있어요? 문제, 사료, 선지. 문제, 사료, 선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요. 작년까지는 사료 문제, 사료 제시형 문제, 자료 제시형 문제가 한 13문제, 15문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올해 몇 문제 나왔을까요? 올해 사료 제시형, 자료 제시형 다 통틀어서 18문항이 나왔어요. 그러면 두 문제만 문제하고 선지 다이렉트로 바로 물어본 거고 나머지는 다 사료나 자료를 제시한 다음에 뭔가를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사료가 그만큼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래서 이 사료 특강에서는 이 본 시간에 사료를 다 다루지 못해요. 시간이 부족해요. 이렇게 얇은 교재로 나가는데도 항상 시간이 부족해요. 제 수업은 반복을 되게 많이 해드리거든요. 제가 계속해서 반복을 많이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사료 특강으로 따로 빼서 사료집이 있어요. 키워드 사료집. 아직 구매하지 마세요. 계정번호로 다시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키워드 사료집으로 쭉 사료 하나하나를 분석해드리고 키워드는 뭔지 이 사료가 나왔을 때는 어떤 키워드를 잡아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이런 거 훈련시켜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난 진짜 딱 하나만 들을 거야 하면 이거는 반드시 들으시라는 거. 그리고 키워드 사료집을 좀 미리 출간할 예정이에요. 원래는 특강에 맞춰서 출간을 했는데 여기에 사료가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키워드 사료집을 조금 일찍 출간해서 여러분이 집에서 뭐 보시거나 할 때 사료집으로 그 복습하실 수 있게끔 조금 일찍 출간이 될 예정입니다. 7월 중에 아니면 좀 늦으면 8월 중에 7, 8월 중에 출간이 될 예정이에요. 새로 개정판이. 그리고 이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분들 질문 들어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죠? 시크릿 노트, 나 작년 시크릿 노트 있는데 다시 구매해야 될까요? 이 부분이잖아요. 기존 교재를 활용하셔도 돼요, 여러분. 새로 구매 안 하셔도 되는데 선택은 여러분의 몫인 거예요. 저는 어떻게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이 부분이 이제 개정이 되었어요. 많은 부분들이 개정이 됐는데 왜 제가 무조건 사세요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냐면 제 딴에는 여러분 제가 출판사에 넘긴 페이지 수만 해도 엄청 많아요. 근데 여기 보면 뭐야 큰 틀에서 뭐 하나도 바뀐 게 없네 뭐 이렇게 보이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뭐 달라졌으니까 바꾸세요 이렇게 못 하는데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손댄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어떤 부분에 이번에 신경 썼을까요? 어떤 부분에? 사료. 왜냐면 저는 기본서를 안 가져가는 게 좋지만 부담도 되는 측면이 있었어요. 기본서는 사료가 다 나와 있으니까 안 나와 있으니까 나와 있으니까. 근데 시크릿 노트는 사료가 여기 안에서는 다 커버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든 좀 중요한 사료는 공간이 있는 한 끼워 넣으려고 해서 사료를 많이 추가했고요. 그다음에 사료를 다 그렇게 공간이 안 돼서 못 집어넣는 건 문장으로라도 예를 들자면 이제 기존에 이제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실 테니까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예를 들자면 어떤 부분이냐면 예를 들어서 페이지 12페이지 한번 잠깐 볼까요? 12페이지 거기 보면
뭐 소지마리간 거기 한번 보세요. 소지마리간 오색이에요. 오색이 신라. 거기 뭐 예를 들어서 소지마리간 있으면 결혼동맹. 예전에는 결혼동맹에서 백제 동성왕과 결혼동맹이다 이렇게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옆에가 사료적 표현이에요. 이벌참 비지에 따라 시집 보냈다 이런 것들이 사료적 표현이거든요. 이렇게 한 문장이라도 이렇게 넣으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료 하나를 전체적으로 실지 못하지만 그 사료에서 키워드 문장 있죠. 그런 것들을 좀 넣으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진흥왕도 보시면 진흥왕 말고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위에도 보면 뭐 계루왕 할 때 막 도림이 첩자로 들어갔다 이렇게 조그만 부분들을 다 이렇게 세밀하게 넣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번에는 좀 어떤 부분이 좀 미안하기도 하고 한 부분이냐면 페이지가 달라졌어요. 작년에 개정할 때는 페이지를 안 손대려고 진짜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왜냐면 이전 교재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으시라고. 근데 이번에는 대단원명을 다 넣다 보니까 페이지가 좀 늘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거 색깔 표시해드린 부분. 단원별 어떤 분이 이거 건의 주셨어요. 이거 색깔 표시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출판사에 강력 건의해가지고 이거 색깔도 다 넣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단원별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는 거. 사료만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자료, 그래프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내용 개정이 이루어졌고 사진 자료 이런 것들이 추가된 부분들이다라는 거. 나는 좀 모르겠다. 아직도 고민이다 하면 앞에 놔둘 테니까 이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비교해 보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가 좀 달라졌다라는 게 좀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존 교재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사료 특강 중요하다라는 거 하면서 이 시크릿 노트까지 조금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고난도 OX 기출 문제 분석 특강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 기출 지문이 있죠. 기출 선지들. 이걸 OX로 하나하나 살펴보는 거예요. 기출 선지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보통 사료 특강이 가장 많이 도움되었다는 피드백이 많거든요. 근데 합격생분이 저는 이 특강이 가장 도움이 되었어요. 이렇게 피드백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문제 푸는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실제 기출 지문들을 분석하다 보니까 이 기출 지문이 맞는지 틀리는지 왜 틀렸는지 그걸 다 설명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도움이 되어서 뒤에 문제 풀 때, 기출 문제 풀 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피드백 주신 분들도 계셨고요. 그 다음에 제도사, 문화사, 올킬 특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쭉 한국사를 시대사로 쭉 나갑니다. 전체 흐름을 쭉 타고 나가지요. 근데 시험 문제는 그 시대사의 시대 순서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기 순서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분류사 작업 할 수 있어? 이걸 물어봐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이번 기출 문제 보셨어요? 난 봤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번 국가직 지방직 기출문제 봤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이렇게 없나? 궁금하지 않아요? 내가 볼 시험인데 어떻게 문제가 나오지? 이걸 다 내용을 알아서라기보다 그래도 궁금하니까 한번 보실 수 있는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특강, 무료 특강 활용하셔도 좋아요. 일단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보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시대마다 반란사가 있어요, 없어요? 시대마다 일어난 반란들 그런 것들을 사료로 쭉 제시한 다음에 이거 순서 배열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뭐 이런 것들이 분류사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국가직에서 뭐가 나왔냐면 군사제도 이런 것들 있죠. 토지제도 이번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시대마다 토지제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것들 배열할 수 있어? 그걸 사료로 쭉 제시한 다음에 그거 순서 배열해봐. 이런 문제가 잘 나와요. 시대마다 군사 조직 있지? 니네 그거 알아 몰라? 순서 배열해봐. 이런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분류사 작업입니다. 그래서 제도사로 중앙정치 조직, 지방행정 조직 이거 시대마다 있는 거 다 이렇게 묶어서 해드릴 거예요. 시대마다 불교, 시대마다 유학, 시대마다 교육기관 이런 것들 다 있어요, 없어요? 시대마다 건축물 이런 것들 문화사까지 제도사 문화사 시대마다 그 분류사로 묶어서 정리하는 특강이 될 거예요. 제가 수업 시간에도 다 해드려요. 수업 시간에 제 수업의 특징이 크로스 반복 학습으로 유명하다라는 거거든요. 시대사로 나가면서도 그 과정에서 계속 쌓아서 분류사 작업을 해드릴 거예요. 해드리는데 여기는 그것만 더 특화시켜가지고 딱 교재로 보면서 딱 정리하면 더 한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용되는 특강입니다. 이제 활용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최종 점검 모의고사 특강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파이널 특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모의고사 특강인데 좀 의아하실 수도 있죠. 왜냐면 시험이 이때 끝나는데 왜 파이널이 여기 들어가 있지? 이렇게 좀 의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야? 자 보세요. 왜 여기 있냐면 제가 얘기했죠. 국가직 시험은 3월 말이나 아니면 4월 초에 보통 있어요. 여기까지 과정을 끝나면 모의고사 훈련할 시간이 한 3, 4주밖에 안 나와요.
3, 4주밖에. 그러면 모의고사 훈련이 많이 이루어질까요? 못 이루어질까요? 못 이루어지죠. 근데 이거는 시간을 재고 문제 푸는 훈련이기 때문에 많이 해볼수록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어도 많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너무 이게 정규 수업으로는 적기 때문에 최종 점검 모의고사 특강으로서 모의고사를 더 많이 풀 수 있는 그런 특강을 마련했고요. 그 다음에 6월까지는 정규 수업에서 모의고사만 풀어도 많은 양이에요. 왜냐면 6월까지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래서 굳이 모의고사 특강을 넣지 않아도 돼요. 근데 한 문제 더 맞히자라는 취지로 지역사 인물사 특강이 이제 있을 예정이니까 뭐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들으시면 돼요. 내가 필요에 따라서. 그다음에 무료 특강 이번에 진행이 되었는데 2025 한국사 학습 방향 및 시대개관이라는 그런 주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안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초시생분들. 그래서 기출문제로 여러분들 기출문제 이번에 국가직 지방직 기출문제 있었죠? 이걸 풀어보는 게 아니라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시기를 묻는 문제가 나왔어요. 인물에 관한 문제를 냈어요. 아니면은 지역에 관한 문제가 나왔어요.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서 우리 이렇게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시대의 한국사는 어떻게 전개가 됩니다. 전체적인 시대 개관이 이루어진 파트입니다. 그래서 초시생분들은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한국사 빈출 사료 그러니까 이거의 맛보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잘 나오는 사료 30개만 뽑아가지고 특강해 드릴 거고요. 무료로. 그 다음에 수험생분들이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파트가 어디일까요? 바로 무장독립사입니다. 무장독립전쟁사. 그래서 191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무장투쟁에 관한 내용들. 왜 이렇게 어려워할까요? 엄청난 독립군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엄청난 독립군 부대들이 나와요. 엄청난 전투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헷갈리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쉽게 이해될 수 있게끔 지도로 딱딱딱 그려가지고 설명해 드릴 거니까 또 막 색깔펜 사용해가지고 딱딱딱 구분되게 설명드릴 테니까 많은 도움 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한국사 빈출 주제에 잘 나오는 주제 10개 뽑아가지고 특강이 이루어지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특강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험에서 유네스코와 관련한 문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나오는 적이 많아서 특강을 따로 빼서 해드리는 거예요. 아무래도 암기할 내용들이 많겠죠. 이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야. 이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이야.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짚어드릴 거지만 한눈에 쭉 모아서 정리할 수 있는 특강이 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또 암기 팁을 많이 드려요. 제가. 그래서 암기 팁으로 시험 직전에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특강이 될 거고 그 다음에 4배 압축 최종 점검 핵심 요점 정리 강의가 있어요. 이건 시크릿 노트를 줄여가지고 4배 압축한 강의예요. 그래서 8강 안에 시크릿 노트를 끝내는 강의예요. 8강 안에. 그래서 지방직 시험 직전에 이렇게 진행이 될 거라는 거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커리큘럼 이해가 되시나요? 안 되시나요? 되시나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잘 따라오시면 커리큘럼대로 따라오시면 한국사 점수 안 나오는 게 더 힘들 정도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한국사가 여러분들 발목 잡지 않을 테니까 이렇게 커리큘럼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한국사 합격 전략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사가 지역적인 내용이 지양되고 있어요. 지역적인 내용이 좀 안 나오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공부하실 때 처음부터 막 세부적인 내용 파면서 공부하지 마시고 핵심 주제, 빈출 개념을 공략하시면서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한두 문제 변별력 있는 문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이번 국가직 시험은 너무 쉬웠어요. 킬링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킬러 문제라고 보이는 게 거의 없었어요. 거의 모든 분들이 거의 뭐 100점, 95점, 90점 이상 다 맞으셨거든요. 예상 커트라인도 저는 95점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만큼 쉬운 시험이었어요. 그만큼. 그러니까 킬러 문항이 너무 없으니까 이거 너무 변별력이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방직 때에는 이거보다는 한두 문제 변별력 있는 문제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너무 쉬웠어요 라고 했는데 이번 지방직 난도가 딱 그 정도였어요. 한두 문제에 좀 킬러 문항이 나와서 킬러 문항이라고 하기도 좀 그래요. 근데 수험생분들이 느끼기에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 문항이 나와서 그래도 이번 난도는 좀 적정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앞으로도 이번 지방직 정도의 수준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문화사가 승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정치사 중심의 학습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정치사 문제가 70% 이상이거든요.
근데 나머지에서 이제 나오는데 정치사 다음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영역이 문화사예요. 경제사, 그다음에 사회사. 사회사는 국가직도 한 문제도 안 나왔고 지방직도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다 많은 힘을 이렇게 실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다고 또 안 보면 틀릴 수 있으니까 공부는 하시되 정치사 중심의 학습을 하시라라는 거. 하지만 여기는 뭐라고 지금 써 있어요? 문화사가 승부처이다라고 했죠. 정치사 문제는 틀리시는 분이 없어요. 그만큼 빠삭하다라는 거죠. 근데 문화사 부분은 좀 내용이 뭐예요? 많고 좀 내용들이 많아요. 부분 외워야 될 게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문화사 파트 체감 난이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문화사 신경 써서 공부하시라는 거. 저는 한능검 강의를 되게 오래 했어요. 한 10년 전부터 했던 것 같은데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한능검 문제가 굉장히 좀 체화되었고 익숙해요. 그래서 이 공무원 강의를 할 때에도 이 문화사 파트를 한능검처럼 많이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알려드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이번 국가직에서 많은 분들이 킬러 문제라고 얘기했던 게 뭐였을까요? 혹시 아세요? 가람 문제였어요. 문제를 안 봤으니까 잘 모르는구나. 그 백제 사택적덕의 딸 해가지고 그 가람 문제가 나왔는데 익산 미륵사지와 관련된 문제였어요. 거기 있는 석탑, 익산 미륵사지 석탑과 관련된 문제. 근데 우리 수업 시간에 그거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은 모르시겠죠. 네, 수업 시간에 제가 그 부분을 엄청 많이 설명을 했어요. 왜냐면 한능검에서 굉장히 단골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설명했는데 우리 시험이 점차 한능검스러워지고 있어요. 난이도가 뭐해지고 좀 낮아지고 중요한 부분에서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사능력 검정 시험은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시험이에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굉장히 퀄리티 좋은 문제를 선별해서 문제를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부하실 때 공무원 한국사 준비하실 때 한능검 문제만 가지고 대비하면 위험해요. 공무원 한국사는 한능검보다는 난도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한능검 문제만 가지고 대비하는 건 옳지 않고요. 나중에 난 모의고사 문제 다 풀어봤고 기출문제 다 풀어봤어요. 풀 문제가 없어요. 한능검 문제 풀어보셔도 좋다라는 거. 이렇게 접근하셔야 되지 한능검 가지고 한능검 교재 가지고 공무원 한국사를 대비할 수는 없다라는 거. 그렇게 당부를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한능검 여러분 따로 공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제 수업 쭉 들으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시험, 뭐 국가직 시험, 지방직 시험 끝이 있죠. 끝날 때 그 다음 있는 한국사능력 검정 시험을 그냥 예약을 해두세요. 시험 본다고. 그러면 따로 한능검 공부 안 해도 그냥 가서 바로 합격할 수 있어요. 다 1급이에요. 진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그냥 제 수업만 잘 따라오시면 돼요. 그러면 한능검도 그냥 무조건 1급 딸 수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시험 직전에 가면 한능검 미리 이제 뭐 해요? 접수를 해야 돼요. 원서 접수. 그러면 시험 다음 걸로 미리 접수를 해 놓으세요. 그러면 공부 안 하고도 그냥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한능검이 좀 문화사가 많이 강조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이렇게 좀 풀어서 설명드릴 거고 법주사 팔상전 이번에 나왔던 거 목탑이라는 거 이것도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이 강조했거든요. 근데 공무원 사이트 뭐 이런 카페 사이트에서 회자되는 게 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번에 법주사 팔상전 그거 뭐 목탑이었다는 게 너무 어려웠다. 근데 수업 시간에 계속 우리는 이게 불전이자 목탑입니다라는 거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문화사 부분들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키워드 중심의 사료 학습이 필요하다라는 거. 사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근데 그 사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해석해야지, 다 분석해야지. 그러면 한 10년 걸릴 거예요. 합격하시는데. 절대 그렇게 접근하시면 절대 안 돼요. 사료에서 그냥 핵심 문장, 핵심 키워드 잡아서 문제 풀 수 있는 그 방법을 연구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훈련들을 제가 해드릴 거고요. 키워드 사료집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선 이해하고 후 암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뭘 강조하고 있죠? 이해는 당연한 거고 당연히 시켜드릴 테니까 암기하셔야 돼요. 여기다 방점을 찍고 싶어요. 암기장 시험으로 암기 강화 훈련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근현대사. 이 부분 중요하죠. 제가 이제 에듀윌에서 설명회를 하면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질문들 들어오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뭘까요? 뭐 보이시는 거 없어요?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한국사 연도 암기 다 해야 되나요? 이 질문이 가장 많이 들어와요. 연도 암기 해야 될까요? 역으로 물어볼게요. 전근대사는 안 하셔도 돼요. 전근대사는 안 하셔도 되고 근현대사는 연도 암기를 해야 빨리 문제가 풀려요. 실제로 문제 보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왜 내가 근현대사 연도를 그렇게 강조하는지. 근현대사는 시기를 묻는 문제를 진짜 많이 물어와요. 근데 다른 때는 정근대사는 왜 연도가 중요하지 않냐면 보통 왕의 업적으로 물어봐요.
그래서 어떻게 정근대선 접근하셔야 되냐면 이 사건이 누구 왕 때 있었는데 이 사건이 누구 왕 때 있었는데 이렇게 매칭이 되셔야 돼요. 근데 근현대사는 왕이 누구하고 누구밖에 없을까요? 고종하고 순종밖에 없어요. 고종하고 순종. 근데 굉장히 디테일한 사건들이 많죠. 그래서 이걸 왕의 업적으로 절대 물어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쪼개서 시기로 물어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도 암기가 필수적입니다. 매번 국가직 지방직 시험에서 나오는 연표 문제가 있어요. 연표 문제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연표 문제가 나오면 이 연도와 이 연도를 알고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그럼 선지에서도 어떤 사건이 몇 년도에 일어난 사건인지를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연도 암기가 필수적이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항상 근현대사는 사건 옆에 연도를 항상 써드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모군란 하면 1882까지 그냥 이모군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그냥 이모군란만 보지 마시고 연도까지를 하나의 사건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 훈련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정말 많은 연도가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시험에 출제되는 연도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것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훈련 시켜드릴 테니까 근현대사는 연도까지 같이 보는 연습해라 라는 거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반복학습으로 시험 시간 단축해야 됩니다. 여러분 공무원 시험 몇 분 안에 푸는 시험이에요? 100분 안에 푸는 시험이죠. 100분 안에 5과목을 푸는 거예요. 그럼 한국사는 20분 안에 풀면 될까요? 20분 안에 20문제 풀면 될까요? 그러면 절대로 합격 못해요. 절대로 합격 못해요. 왜? 영어나 또 국어. 시험이 이제 2025부터 좀 바뀐다라고 하지요. 지문들 길어져요, 안 길어져요? 길어집니다. 그러면 문제 푸는 시간이 그만큼 더 소요가 될 거예요. 한국사는 시간을 단축해주는 과목이 되어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한국사는 10분 내외로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모의고사 훈련도 12분 정도 잡아요. 왜냐면 한국사를 10분으로 잡고 문제 풀면 너무너무 콩닥콩닥해서 문제를 못 푼다고 해요. 근데 모의고사는 진짜 훈련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더 빨리 푸실 분들은 빨리 푸시라고 하고 12분으로 타이머 맞추고 이제 문제 훈련을 하거든요. 근데 10분 정도로 줄여주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10분 정도 내외로 문제 풀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10분 안에 20문제 풀려면 어떻게 돼야겠어요? 문제 보면 바로 답이 보여야 돼요. 문제 보면 바로 답이 보여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렇게 되려면 반복학습밖에 답이 없어요. 그때 가서 스토리텔링을 막 생각하고 있어요. 수업 시간에 했던 스토리텔링 막 생각하고 있어요. 이야기 생각하고 있으면 이미 늦어요. 그래서 제가 뭘 강조한다고요? 암기. 그러니까 충분히 스토리텔링으로 이해시켜 드릴 거예요. 이해한 다음에는 그걸 내 머릿속으로는 딱딱딱 두 문자 잡아가지고 기억한다거나 암기송 잡아서 기억한다거나 암기로 딱딱딱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훈련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아시겠죠? 한국사는 10분 내외로 푸는 연습하라는 거. 반복학습이 많이 되어야 바로바로 떠올라요. 그럼 반복학습이 많이 되려면 뭐가 중요할까요? 여러 번 읽는 게 중요해요. 다회독이 중요합니다. 또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성격이 꼼꼼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질문 많이 해요. 교수님, 전 성격이 꼼꼼해서 하나하나 못 놓치고 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막 한자 한자 다 봐야 되는 스타일이죠. 이런 분들이 합격하실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중요한 거 여러 번 보신 분들이 합격할 확률이 높을까요? 여러 번 보신 분들이 합격할 확률이 훨씬 높아요. 이건 검증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한 번 보는 것보다 중요 내용들 빨간색 쳐 있고 뭐 볼드 처리되어 있고 이거 중요 내용을 여러 번 자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 회독수를 늘릴까 해서 제가 이거 회독 및 성적 관료표 나눠드렸어요? 안 나눠드렸어요? 나눠드렸죠? 내가 얼만큼 회독하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합격생분 오시면 뭐라고 하시면요. 시크릿 노트는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봤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왜냐면 보기도 뭐 할까요? 수월해요. 한 100페이지 조금 넘는 분량이기 때문에 보기도 굉장히 수월해서 이게 셀 수 없을 만큼 정말 많이 봤다고 얘기 많이 하시니라. 그래서 많이 회독하시라는 거. 그래서 여기다 쓰세요. 내가 얼마큼 회독했는지, 또 암기장 얼마큼 봤는지, 사료집 얼마큼 봤는지, 기출문제 얼마큼 봤는지. 특히 시크릿 노트는 회독률이 굉장히 높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성적도 여러분 여기다 쓰세요. 암기장 매번 볼 거잖아요. 매번 보면 매번 제가 돌 거예요. 그럼 성적을 여기다 다 쓰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성적만 봐도 이분이 암기장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네. 이분은 공부 안 해오시네. 뭐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런 분들 이제 상담이 들어갈 겁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여러분 성인이라고 해서 다 자기 컨트롤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안 되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 제가 도와드릴게요. 내가 나 혼자 나 컨트롤 못하겠어 하면 나를 그 안에 그 상황 안에 두시면 돼요. 제가 그렇게 해드릴 테니까 제가 잡아가지고 외울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아시겠죠?
시험을 봐야 공부해요. 이건 자명해요. 시험을 봐야 공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주 이제 암기장 테스트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반복학습 많이 하시라는 거, 다회독하시라는 거, 이게 바로 합격의 지름길이에요. 기출문제는 학습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거 너무 당연하죠. 모든 시험에서 기출문제는 다 중요해요. 하지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초반에는 기출문제에 너무 힘 빼지 말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어요. 초반에는 기출보다는 뭐 숙지가 더 중요하다? 개념 숙지가 중요하다. 기출문제가 11월에 들어간 이유가 있어요. 초반에는 앞에 4, 5개월, 뭐 6개월 동안은 개념 암기를 빠삭하게 해놓는 게 진짜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어도 늦지 않다라는 거 너무 조바심 내지 않으셔도 돼요. 단 재시생분들 있죠. 난 한 바퀴를 돌렸어. 이제 한번 시험을 봤어. 하시는 분들은 기출문제 지금 푸셔도 돼요, 안 돼요? 그런 분들은 되죠. 근데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이제 한번 공부를 하신 분들은 또 그게 약간 독이 될 수도 있어. 나는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했으니까, 나는 어느 정도 나왔으니까. 시험이 쉬웠어요, 여러분. 국가직도 쉬웠고 지방직도 쉬웠어요. 그러니까 점수대가 내가 공부한 것보다 괜찮게 나왔어. 나 다른 과목이 문제, 한국사는 괜찮아. 이런 분들이 진짜 위험해요. 그래서 기본 개념을 안 돌려. 앞에 있는 기본 이론이나 심화 이론은 안 돌리고 나중에 문제풀이만 하려고 해요. 그런 분들은 성적에서 반드시 구멍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하시는 분들도 차근차근, 내가 초시생의 마음으로 차근차근 준비하시라는 거. 차근차근 가도 빨리 갈 수 있어요. 남들은 시간 오래 걸리지만 난 한 번 다 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빠르게 듣기도 가능하고 더 빨리 진도가 나가거든요. 그리고 복습 시간이 덜 할애가 되지요. 왜냐면 난 아는 내용이니까. 하지만 기본 이론, 개념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건너뛰시면 스킵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 그거 당부를 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뭐 그냥 제 강의는 각인시켜드리고 정리시켜드리고 암기시켜드리는 강의예요. 이렇게 그냥 설명을 드릴 거고 시크릿 노트 중요하다라는 거 설명드렸습니다. 나머지 교재로 진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는 에듀윌 게시판을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현강생분들은 오셔서 질문하셔도 되고 좀 안 된다, 시간이 안 된다. 그리고 또 인강으로 들으시는 분들 에듀윌 게시판 질문답변 게시판 활용해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 방이 있어요. 에듀윌 2025 한유진 한국사 찾으시면 들어오셔서 이제 그 소통을 못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다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저는 여기서 막 사담하고 막 뭐 올리고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왜 열어둔 거냐면 주로 공지방의 성격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공지방 뭐가 할 때 필요하냐면 암기장 우리 시험 본다고 했잖아요. 그럼 시험 범위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전주에 배웠던 거 8강을 그 다음 주 토요일 오후에 시험을 볼 거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그 전주에 배웠던 건데 이제 많은 분들이 범위를 맨날 헷갈려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봐야 돼요? 이런 범위를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반장이 이걸 공지해 줄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공지방의 성격이 될 거예요. 나는 막 이렇게 띠링띠링띠링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알람이 울리는 거 싫다 하시면 알람 꺼두셔도 되고요. 꺼두셔도 되고 사담 같은 거는 되도록이면 자제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질문할 거는 여기 에듀윌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막 원천 봉쇄 이건 아니니까 여기 이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활용하시면 될 거고 주로 공지방의 성격이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 강의를 많은 수강생분들이 수강평에 후기를 남겨주셨는데 거기서 키워드만 뽑아왔어요. 보면 쏙쏙 이해가 잘 된다. 그 다음에 흐름이 정말 정리가 잘 된다. 그다음에 반복 학습을 많이 해주셔서 좋다. 그 다음에 암기 팁을 많이 주셔서 좋다라는 거. 이거 제가 자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 수업이 다른 교수님들과 다른 차이점은 암기 팁을 정말 많이 드려요. 제가 이거 연구 많이 합니다. 제가 암기하는 거 강조 드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쉽게 암기될 수 있을지 이거 연구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좋은 암기 팁이 있으면 공유해 주셔도 좋아요. 공유해 주셔도 좋습니다. 좋은 것들 소개해 드려요. 그 다음에 자료 좋다라는 거. 뭐 특강 자료나 교재나 이런 자료가 굉장히 좋다라는 말 많았고 강의가 깔끔하다라는 거 막 사담하고 잡담하고 막 이러지 않아요. 그냥 중요한 내용만 반복적으로 계속 강조하면서 끌고 나가니까 깔끔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열정적이다라는 말도 많았습니다. 열정적인 강의로 여러분을 단기 합격 시켜드릴 테니까 우리 1년 동안 한번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조금 더 드리고 싶을 말이 뭐냐면 조금 길어지는데 근데 1년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OT는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뭐냐면 결석하지 말라는 거. 인강으로 들으시는 분은 절대 밀리지 말라는 거. 그러니까 한 번 밀리면 두 번, 세 번 이제 미뤄지면 어떻게 될까요? 공부해야 될 범위가 되게 많죠. 그러면 커리를 못 따라와요, 여러분.
근데 아까 보셨죠? 커리가 시험 직전까지 있어요. 그걸 따라오셔야 한 번이 끝나는 건데 그러면 나는 이제 나중에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 빼고 저것 빼고 그럼 구멍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겠죠. 그러니까 절대 밀리지 말라는 거. 한 일요일 정도는 하루를 좀 그 한 주의 내용을 보충하고 그러니까 일요일까지 너무 빡빡하게 스케줄을 잡지 말라는 거예요. 토요일까지는 무조건 학습이 체계적으로 잡혀 있어야 되는 거 아시죠? 한국사 수업이 토요일에 있어서 더 강조드립니다. 여러분, 토요일 우리 뭐 학생들이 아니에요. 놀토가 아니에요, 여러분. 토요일까지 수업이 있는 날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셔야 되고 일요일은 약간 시간을 비워두시고 앞에서 못했던 부분들, 내가 좀 부족했던 부분들을 좀 그 보충하는 시간을 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는 뭐 하면서 하죠. 나머지는 하면서 하고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오셔도 됩니다. 저 그렇게 막 딱딱하고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언제든 열려 있으니까 오시면 됩니다. 4층 교무실에 오시면 돼요. 네, 이 정도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여러분과 함께 뛰면서 함께 호흡하는 합격의 러닝메이트가 되어 드릴 테니까요. 우리 1년 동안 한번 열심히 해서 좋은 합격의 결과를 맺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합격 그 수험생분들에게 당부드리는 게 있어요. 우리의 목표는 합격이 아니라 단기 합격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합격은 뭐 몇 년, 뭐 3년, 5년, 7년 하면 언젠가는 합격은 되겠죠. 공부하면. 근데 그거 하자고 우리 여기 있는 거 아니잖아요. 단기 합격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단기 합격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내가 에너지를 여기에 쏟아 부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따라오란 대로 잘 따라오시면 합격시켜 드릴 테니까 따라오란 대로 커리대로 잘 숙제 내드린 거 해오시고 암기장 테스트하는 거 잘 따라오시면서 훈련하시면서 1년 동안 우리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단기 합격 이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OT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1강을 들어가야 되는데 쉬었다가 가죠. 쉬었다가 갈게요.